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대형은행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차익 실현 거래가 우위를 점하면서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제품 수입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무역 관련 우려도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0% 하락한 24,360.1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9% 떨어진 2,656.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7% 낮은 7,106.6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대응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공습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는 시리아 공습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가 마련한 시리아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일제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부결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볼리비아 등 3개국만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서방 진영의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억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5일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 관련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화학무기의 확산, 사용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또 예년과 달리 우리나라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와중에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이 확대됐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지난 14일 새벽 시리아 내 화학무기를 공습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요. 기대했던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기는 했지만 그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지요. 자,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리아 사태나 또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이슈가 향후 증시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6일 월요일인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주요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시리아발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영향 살펴봅니다. 금주 실적 시즌이 지속되는 가운데 IT주와 바이오주의 엇갈린 행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받을 업종 짚어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3주 동안 국내 시장에서 6,2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사자세로 전환 시점은 언제가 될지 살펴봅니다. 예, 지난주 우리 시장은 트럼프발 이슈에 의한 움직임이 주로 이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이슈 완화, 또 러시아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동의 하에 이뤄진 시리아의 미사일 공습까지 일단 시장은 중동발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듯한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리스크가 얼마나 불거지게 될지 전문가 의견은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점검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예.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입장 차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예. 그 와중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금통위의 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 연준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 코스피는 한 1% 정도의 상승, 코스닥 시장은 거의 3%에 육박하는 2.75%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주간 단위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시장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었던 한 주였다라는 평가. 이 뒤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코스닥 벤처 펀드의 출범. 이로 인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 새로운 신규 자금의 유입이 약 한 7천억 원, 한 7,500억 원가량의 코스닥 벤처 펀드로의 유입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코스닥 안정화 내지는 코스닥 활성화 쪽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트럼프발 이슈 좀 살펴보게 되면요. 당연히 무역전쟁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무역전쟁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 주말이었죠. 앞서서 최 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영국과 프랑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이 어쩌면 시장 내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상황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의 보아오 포럼을 통해서 중국 일단은 조금 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 그런 제스처 보여지게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의 완화 쪽으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면서 시장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고요. 그 속에는 중국의 어떤 그 자유 개혁에 대한 개혁 개방에 대한 청사진 그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그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가면서 결국은 미국과 각을 세우려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느낌, 분명히 시장 내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마감을 했었다라는 부분.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그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부분, 사드 관련주들, 사드 피해주들 조금 이런 부분들 속에 긴장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모멘텀이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주, 지난 주말에 좀 불거졌었던 시리아 공습과 관련된 이슈들 일단 계속해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프랑스 소위 말하는 선진 강대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시장 내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시리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러시아의 재산 동결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 증시가 크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났었고 이제 시리아 공습까지 불거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움직임 우리가 상당 부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그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 신흥국 경기를 대표하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선진국 경기를 대표하는 소위 말하는 내구 소비재의 움직임들, 경기 민감재의 움직임들 이 부분들을 놓고 일단 다소간 아직도 시장은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흐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조금 좀 싸다라고 느껴지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업종 쪽으로 서서히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어찌 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 편의점 업종에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건설 업종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포착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배경 요소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의 매수 행보가 이런 좀 저평가되어 있고 장기 소외되었던 업종군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계속되는 좀 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업종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가 우리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이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정중동의 모습들이 각 업종별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느껴보시면서요. 일단 나의 투자 기간 나의 소위 말하는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연기금과 같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초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한창 실적 시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적 시즌의 진행 속에서 나의 그 투자 기간 어느 정도를 한 종목을 사게 되면 그 종목을 과연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초단기로 들어간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매수에 임하건 아니면 보유에 임하건 이런 부분들 꼭 좀 투자 전략에 좀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시장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게 되면요. 네. 무역 전쟁과 관련된 우려감 이슈는 다소간 좀 완화되어지는 조금 좀 수면 밑으로 조금 좀 가라앉아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반면에 시리아 공습, 소위 말하는 이란발 이슈, 이런 이란과 중동발 이슈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크게 이제 그 돌출되어 나오는 그런 이슈.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무역 전쟁의 이슈는요, 어찌 보면 이에 따른 어떤 그 보복 관세와 관련된 문제, 이슈였다라면, 실질적으로 시리아 공습과 관련된, 이란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원자재 가격, 특히나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 두시고요. 이는 더 나아가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흐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내 영향을 주는 이슈들 몇 가지만 좀 뽑아 본다라면요. 네. 대표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와 1분기 실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환율 조작국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좀 안도감을 좀 찾아왔다. 그러면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 4월과 10월 매년 2차례 미국은 환율 보고서 발표를 하죠.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도 그렇고요.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의
좀 강화가 아니라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해서 지위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돼 왔었다라는 부분. 최고치 한 28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봤었던 우리나라가 작년 한 200억 달러 내외로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이 과정 중에는 미국으로부터의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의 증대라든지, 미국으로부터의 각종 비행기의 수입이랄지, 각종 미국산 제품들의 수입을 상당 부분 늘렸다는. 중국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무역 전쟁의 이슈의 하나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환율 조작국 이슈에서 피해들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원달러 가격의 움직임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이슈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환율 조작국의 지정이 되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환율 조작국의 지정이 되었다라면 원화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기적인 환율의 약세, 소위 말하는 원화의 약세.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의 약세 쪽으로 간다라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주들 상당 부분 106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 부분 수출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이 시장 내 한동안 이슈화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로부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환율 시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중동발 리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잔존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니까 그리고 국제 원유가의 상승, 그런 국제 원유 가격의 움직임을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어느덧 WTI 유가 기준은 67달러를 넘어서 68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전주 대비해서 무려 8%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만큼 중동발 리스크, 국제 원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는 일단 정유회사의 주가에 정유주들의 움직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점진적인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보여줄 때 정유주의 움직임과 급작스러운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정유주의 움직임. 후자의 경우는 그다지 탐탁치 않은, 그다지 반갑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요. 국제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정유회사들 주가의 움직임까지 일단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유회사 주가의 움직임 방향성은 아마도 미국 엑슨 모바일이랄지 로얄 더치 쉘이랄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와 아마도 당분간은 상당 부분 동조화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미리 속단해서 S-오일이랄지 SK이노베이션이랄지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속단해서 진입하시기보다는 미국 글로벌 정유사들의 주가 움직임의 동조화를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들의 움직임에 미리 참조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진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 진행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한 이후 그 금융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 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 그 결과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주들 이번 주 실적 아마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주들의 주가 움직임 관심 계속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벤처펀드로의 유입 한 7천억 원가량 7천억 원이 넘는 아마도 당분간 조금 더 계속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로 인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이 지난주 상당히 급하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어떤 문제점, 이 부분들 언제 불 꺼질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 아마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너무 급격한 바이오 시장으로의 진입, 주가 진입, 조금 보수적인 견제에서 접근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의 동조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좀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법인세의 방향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1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분기 실적 발표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 미국 기존 법인세 35%에서 14%포인트를 인하하는 그런 움직임. 이번 1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주주 친화 정책이랄지 아니면 종업원들에 대한 경력금, 어떤 보너스 인센티브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고율 과세 구간을 새롭게 설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를 궁극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결국은 미국은 법인세를 실효법인세를 낮춰가는데 우리나라는 실효법인세를 높였다라는 부분. 특히나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시총 대형주들, 소위 말하는 순이익이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관세 구간을 새롭게 설정을 하면서 더 법인세를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 과연 이를 놓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미국으로의 편향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좀 그런 우려감도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1분기 실적 시즌, 결국은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날 만한 업종, 반도체와 가전, 은행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화학업종까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좀 멀리 보신다라면 2분기 실적 모멘텀은 어디서 좀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계속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회사들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비 관련주죠. 내수 관련주죠. 그리고 정유주랄지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조금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예.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은 17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이죠. 중국의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중국 GDP 발표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주요 이슈들 조금만 더 자세히 짚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 가능성은 완화된 반면에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중동 지역 내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서 금융시장으로 또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감을 아예 저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도 있고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 등의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이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장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좀 오늘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시장 내에서 일단 미국 측에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눈치 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습은 없다. 다만 예. 조건부죠. 화학무기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조건부로 해서 화학무기 사용이 계속 있을 것 같다라면 공습이 더 있을 것이고 없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러면 추가적인 공습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조건부, 화학무기 사용 조건부에 지금 현재 형국을 띄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일단은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시장 내 계속 잔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니 해도 이미 뭐 시청자들 다들 뭐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환율의 움직임도 일정 부분 달러화의 강세냐 달러화의 약세냐 이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시리아와 발 어떤 그 시장 금융시장의 영향 과연 우리 주식시장 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장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중동발 리스크는 분명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국제유가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TI 67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일주일 전 대비해서 무려 8.6%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유주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그리고 유로존 소위 말하는 정유 공룡들의 움직임 정유 공룡사들의 움직임과의 동조화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지금 섣불리 정유회사 SK이노베이션이랄지 S-오일 진입을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한 발짝 늦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국제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로부터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영향이 제한적인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내수주가 그 대표적인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IT 그리고 자동차는 근데 장기화가 된다라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려면 자동차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좀 중립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도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지속됩니다. 특별히 금융주가 대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성장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IT 업종, 바이오 업종의 주가 흐름이 엇갈릴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대표님? 이렇게 보셔야죠. 금융주의 실적 발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금융주가 지난주에 왜 쉬엄쉬엄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다. 시장은 어찌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을 하다 보니까 시장 다소간 좀 실망 내지는 금융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조금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 근데 1분기 실적 아마 서프라이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죠. 금감 원장에 대한 신임 금감 원장에 대한 시장에서의 다양한 노이즈들 아마도 오늘 정도에서 그의 거취가 일정 부분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날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 저는 사실상 IT 업종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 일단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근데 하지만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연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바이오주일까? IT주일까? 바이오주는 다양한 노이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된 시장 내 노이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 손비로 인정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다수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손실 부분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글로벌 시장 내 다수의 제약사, 다수의 바이오 회사들이 보여주는 회계 기준과는 정반대 회계 기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순이익 수준, 영업이익 수준과 순이익 수준에 왜곡이 나타날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히려 IT 업종에 대한 성장주 관심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면 뭐 저커버그 관련된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이슈들이 조금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국민연금의 매도 업종도 좀 생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를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감지되고 있고요. 매수 업종에는 뭐 건설업종이랄지 화학업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좀 IT와 바이오 이제 그 저울질을 좀 해보면 IT 쪽으로 서서히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1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난 3주간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시장에서 무려 6,2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매도세가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감을 낳았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은 순매수를 보이기는 했는데 매수 반전의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언제쯤 매수세로 좀 돌아올까요? 일단 지난 주말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에서 이제 일단 해방이 됐죠. 좀 편안하지만 안도 랠리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어찌 보면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매우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이랄지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아직은 안정화 국면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일차적으로 환율 조작국 이슈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는 좀 편안한 수급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예.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내일 발표되는 1분기 GDP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6.7%를 넘느냐 아니면 6.7% 아래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소간 좀 완화되어질 그럴 가능성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지배구조 조정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큰 그림 속에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좀 세워보겠습니다. 결국은 1분기 실적과 시리아 리스크 두 가지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장세 그 속에서 순환매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가져들게 되는데요. 그 한 네 가지 관점에서 시장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분기 실적 관점 그리고 두 번째 중동 리스크 관점 세 번째 수급 관점 네 번째 무역전쟁 관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1분기 실적 관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반도체와 증권, 은행, 화학 IT 가전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수급과 관련해서 코스닥 벤처 펀드 일단 신규 유입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주식 매수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더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수의 안정 내지는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바이오는 항상 이슈, 노이즈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IT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 내내 그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우려감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중동발 이슈들 주말에 또 더 이상 불거졌었고요. 자, 우리 시장들 어떤 종목이든 지금 거의 시장의 전반적인 형태들은 지금 수렴 구간에 놓여 있는 형태들입니다. 수렴 구간에 놓여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다들 이슈들은 진행 중이지, 아직 더 불거질지 안 할지가 더 문제죠, 항상.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형태에서는 국내 선물 아직 수렴 구간 중심 근처에 있다.
315 지수는 계속적으로 중심 지수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월물 끝나고 그 다음에 월물이 시작돼도 315 지수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315 지수를 안착해서 윗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얘네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310 지수 이상을 지지를 한 이후에 314, 15 지수 고가를 작지만 연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구간들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보자면 추세의 저항은 아직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 시즌을 고려해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아래 구간들 지지력이 좋다. 314 지수, 313 지수 지지력이 좋다. 단 윗구간의 추세 상단부 제약이 놓여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하게 돌파한 이후에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다. 우선은 밀린 상태에서 반등 여력만 보이고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316, 17 지수를 안착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많이 올라와 봤자 얘네들은 보합 구간 상단부만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까지는 지지력을 받아내고 출렁거리더라도 전 거래의 월물에 310 지수부터 315 지수 이상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합권 형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자면 310 지수 이상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내서 올라온 아이들이 314 지수 이상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15, 16 지수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겠죠. 한마디로 결론은 혼조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국내 선물 예상 저항들 317 지수 위에다 놓고 볼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국선 차트 좀 볼까요? 317 지수 고가를 테스트하는 318 지수죠, 여기가. 꼬리를 제외한 구간들이 317 지수 매물대가 놓여있기 때문에 윗구간들 317 지수 이상 저항에 아랫구간들 314 지수 추세를 지키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싸워주는 구간들 설정을 해놓고 보겠다 이 이야기고요. 자, 한마디로 아랫구간들 지지력에 윗구간 고가를 좀 더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윗구간이 막히는지를 이번 주 초반 중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윗구간이 막힌다면 미련 없이 여전히 보합구간 형태 유지하면서 315 중심지수 보합권 이탈에 주목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은 복잡하지만 이해력은 수렴 구간에 벗어나지 않는 아이들은 벗어났다고 인정하지 않고 싸운다. 고가에서 매도도 좋은 자리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눌림에서 매수 자리. 그래서 내가 어느 쪽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배팅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한 구간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4 지수 지지력에 317 지수 저항을 보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국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S&P도 전반적으로 중심 구간에 놓여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체도 채널 구간에 하단부를 깨지 못하고 여전히 수렴 구간 중심 부근에 놓여있다. 아마도 모든 구간들이 중심 구간이기 때문에 보합권 매매 전략에 이탈하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자산 선호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가 흐름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는 것도 달러의 강세에 좀 주목을 하고 보고 있었죠. 하지만 달러 강세가 그렇게 세진 않았었습니다. 아래 구간들 89.10대 정확히 저희가 보는 건 1호 자리였고요. 추가적인 이탈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지력에서 달러 강세에 주목을 하면서 끌고 왔었죠. 한마디로 이 구간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자, 그렇다면 89.30대 중반, 그 다음에 89.60대 중반, 어느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배팅하는 거겠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지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배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배팅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닥 달러도 세지 않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지력을 받아내고 지속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보자면 여전히 얘네들은 바로 돌파가 없다면 얘네들은 혼자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에 비춰볼 때 오늘 지수들은 약간 반등하고 눌린 구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 그 다음에 특히 크루드오일에 대한 관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눌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전히 보합 구간의 이탈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유로 달러 잠깐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떨어진다는 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 위로 간다는 거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다. 이렇게 대변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단 여기 우리가 국내 선물 지수와 비슷한 관점들이죠. 빠진 이후에 315, 16 지수를 테스트하는 구간들, 선물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막고 매도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를 띄기 위함이죠. 자,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여전히 막혀있는 건 안다. 그래서 저희가 위의 고가에서는 매도 눌림을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지속적으로 위의 고가에서 넘어가지 않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유지하면서 매도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저가를 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혼조세 양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을 유로 달러는 추세를 막고 싸우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볼 생각이고요. 그 대신 아래 구간을 바로 돌파하는 걸 쫓아간다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보합 구간, 여전히 수렴 보합을 배팅을 할 생각이고요. 예상저항은 1.2400대, 그 다음에 하단부는 아무래도 추세 저항이 막혀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약간의 여분을 두고 저가를 깨지 않는 입장에서의 수렴 보합을 본다. 그래서 예상저항은 1.23650대를 보고 저희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거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다는 것은 보합권 안에서는 보합을 인정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나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추세를 인정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보합권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합권 안에서의 매매 전략을 펼치는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수요일 이후부터의 얘네들 추가적인 돌파 전략을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일봉상에서의 확산입니다. 다른 종목들 대부분 수렴 구간에 놓여있는 형태인데요. 크루드오일은 유일하게 확산 구간에 들어있는 형국이죠. 자, 시리아 내전, 이란발 이슈의 중동의 불안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나타낸 모습들이고요. 66달러를 굉장히 빨리 회복해서 다시 67달러까지 넘어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66달러 중반 자리가 지켜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오늘 오전에 주말에 시리아 내전이 있어서 저도 얘네들 매도 눌림 배팅을 하다가 오늘 약수익으로 물량을 줄이고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내야 되는 구간들은 이미 무너진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그림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고점은 68.30대까지를 열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 위 구간들 열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66.50대까지를 열고 보셔야 된다. 단 매수 매도가 싸우는 자리는 67.10대와 그 다음에 67.60대다. 여기서 어느 쪽을 먼저 벗어나냐에 따라서 50핍 정도의 추가적인 가능성만 열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렇다면 추세로 오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오전장에 좀 보신 다음에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다. 이 구간들 60달러, 61달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2달러를 지지하고 500핍이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 대한 이슈도 보셔야 되고요. 시리아에 대한 공습 자체가 새로운 이슈도 불거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슈의 마지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우선 잘 시장이 지켜주는지를 먼저 보시고 시리아 중동발 이슈에 의한 불안정성이 크루드오일의 매수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는 월요일, 화요일 좀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합권 67달러, 그 다음에 67.60대 이탈한 구간들이 추세라고 보시고 매매 전략을 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골드는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일봉상에서의 보합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얘네들 또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요. 단, 추세로 매수 쪽을 시도하다가 무너진 형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항 내에서의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치고 유럽장 이후부터 다시 추세 매매를 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도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일 수도 있으나 우선은 아시아 유럽장 보합권 내에서는 이 구간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 매도의 단타 구간만 설정해서 보시고요. 추세가 난 이후에 얘네들도 추세 전략을 펼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보합권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이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월, 화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 그 이후에 추세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자 드렸습니다. 선재 트레이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더 많은 종목을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